억울한 누명을 쓴 스티븐 김 박사 구명운동위원회가 뉴욕에서 공식 발족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나눔과 자선을 실천하기 위한 기금 모금 연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행정부가 올해로 만료되는 긴급 실업수당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서민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면서 편법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세수 증가를 위한 판매세 부과 품목을 늘리면서 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돼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김 박사를 구명하기 위한 운동이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간첩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김 박사를 구명하기 위한 미주 구명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미국 최대 국립핵연구기관 리버모어 연구소 소속 과학자였던 스티븐 김 박사는 2009년 5월 국무부 공보 담당자로부터 팍스뉴스 기자에게 북한 핵 문제를 설명해 주라는 요청에 응했으나 이후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겨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스티븐 김 박사를 후원하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오는 26일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산 연회장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또 위원회는 조만간 워싱턴 DC와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6개 도시에서도 스티븐 김 박사 구명위원회를 결성해 백악관과 연방 법무부 등을 상대로 미 전역에서 탄원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스티븐 킴 구명 운동을 우리 미주 한인 사회의 그 범동포적인 그런 인도적인 차원의 캠페인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스티븐 김 박사는 억울한 일로 외로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폭력구호단체를 위한 기금 모금 연말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눔과 자선을 주제로 200여 명의 한인과 지역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9년 한국전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은평천사원. 이곳엔 신체적 장애와 지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법무법인 김앤배의 연말 파티는 한국의 아동복지시설 은평천사원과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가정폭력 피해자 구호단체 쉘터 아워 시스터즈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매해. 그래서 그 받는 것을 조금이나 다른 분들하고 나누기를 위해서 8년 전에 시작한 것이 벌써 이렇게 커져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받는 모든 후원금을 반은 한국에 있는 은평천사원에 보내고요. 또 반은 여기 해큰색에 있는 그 쉘터 아워 시스터즈라고 구타당하는 여성들이 가정폭력 받는 여성들이 가는 그런 쉘터예요.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나눔과 자선을 주제로 200여 명의 한인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아동복지 시설과 미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구호센터를 돕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배는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출범한 김앤배 파운데이션의 본격적인 시작도 알렸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긴급 실업수당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2014년까지 연장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긴급 실업수당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0만 명의 실업자가 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쥔 스펄링 백악관 국제경제회의 의장은 지난 14일 아이디어 포럼에서 이를 위한 의회에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실업률이 7.3%이고 고용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점에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며 의회가 긴급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대량 실직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제정된 긴급 실업수당 제도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최대 99주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26주 실업수당이 주어지지만 최대 53주와 연장 베네핏 최대 20주까지 합쳐 99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후 매년 의회에서 홍역을 겪으면서도 연장되었고 지난해 뉴욕은 79주로 뉴저지는 93주로 축소됐습니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다시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수백만 실업자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이 불가피한 이 제도의 연장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도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아파트 입주를 위한 편법도 행해지는데요. 편법에 유혹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 추첨 경쟁률은 평균 50대 1입니다. 여기에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 대변인 에릭 비더만은 아파트의 종류와 소득 기준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첨 확률이 2%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입주 신청을 마감한 퀸즈 아스토리아 31 애비뉴와 33 스트릿의 66가구 규모 서민 아파트에도 2,800여 명이 몰려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플로싱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대 2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42가구 모집에 온라인으로 36,100여 명, 서면으로 3,000명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민 아파트의 인기가 높은 것은 렌트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며 중복 신청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 가구당 한 번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규정을 어기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증세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판매세를 늘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면제됐던 판매세가 부활되고 판매세 부과 상품을 늘리는 등 뉴욕주가 세수 증가를 위한 각종 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전자책이나 아이튠스 등 디지털 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110 미만의 의류와 신발에 면제됐던 판매세가 다시 붙여질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구성한 세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매년 디지털 상품에 세금을 면제해 잃는 세수가 $3,500만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을 덜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뉴욕의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세법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보고서는 총 12가지 세금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뉴욕주 상하원은 이번 세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이 세수 증대 없이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민에게 예산 부족에 책임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인회관 매각 문제로 한인사회까지 양분되면서 현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 목소리도 들립니다. 여기에 이미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엔 새 회관 조감도 제작비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한인의 새 회관 조감도 제작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회 측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이 지난 8월과 9월에 회관 매각과 이전 사업을 위해 예산 $10,000를 들여 조감도를 만들었지만 이사회나 역대 회장단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처음부터 회관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선 이사장은 사무국과 회관 운영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이사회 보고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10,000라는 고액을 집행할 때는 이사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휘장단 협의회 김석주 의장은 회관 관리법에 의해 $10,000 정도의 금액을 사용할 때는 역대 휘장단 협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며 민 의장은 조감도 자료를 지역 한인회 연합회 등에서 브리핑을 했지만 정작 역대 휘장단 협회에는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이는 분명한 회칙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조기 전형은 훌륭한 연습 게임이라고 합니다. 조기 전형이라는 실전에서 경험을 쌓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정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기 전형의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대입 공통 입학 지원서인 커먼 애플리케이션의 컴퓨터 오작동 사태로 조기 전형 마감이 줄줄이 연장됐던 대학가에 입학 지원자가 크게 몰려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당초 1일이던 조기 전형 접수 마감을 커먼 애플리케이션 사태를 감안해 11일로 연장 조치했습니다. 결과 올해 총 5,133명이 조기 지원해 지난해보다 6.6% 늘었습니다. 2008년에 비하면 무려 41% 늘어난 것입니다. 이 대학의 조기 전형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과 듀크 대학 등 기타 명문 대학들도 올해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총 2,794명의 지원 서류를 접수받아 14%의 증가를 보였으며 듀크 대학은 올해 26%가 증가한 3,191명의 지원자가 몰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다트머스 칼리지도 올해 1,678명의 조기 지원자가 입학 신청을 접수해 전년 대비 6.7%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빌리그는 현재까지 조기 전형 지원자 현황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상당수 대학들이 조기 전형 마감을 연장한 터라 지원자 현황 발표도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우리말 배우기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공사립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는 뉴욕 일원 공사립 학교가 약 8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플로싱의 PS 242 초등학교를 비롯해 로버트 크리스텐 초교, 패닝턴 초교, 인터내셔널 리더십 차터스쿨과 한알고교 등 8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뉴저지주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과 포트리 학군에서도 최근 한국어 수업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근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 사무총장은 한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시작된 한국어반 개설 노력은 예산 등과 같은 현실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하겠지만 학군 측과 한국어 수업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전망은 밝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놀랄만한 기적을 만들어낸 데모크라시 프랩 차터 스쿨이 있습니다. 뉴저지주 리츠필드 학군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성과가 인정받고 있어 내년 가을부터는 한국어 수업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양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추진위는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럭거스대 한국어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4명을 위해 장학금 기금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 소재 대학들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